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카페에 올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 뭐 IMF 경제 성장률 전망 해가지고 아래 기사들, OECD 경기 선행지수도 이렇게 올리고 기사도 올렸는데요.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어떤 증가하는 어떤 그 증감률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IMF 경제성장률 전망도 이거 오늘 이데일리 신문인데요. 상향 조정을 이제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 코로나 이후에 시장은 좀 이렇게 회복되고 좋아지는구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경기와 어떤 뭐 지수, 뭐 코스피 지수든 뭐가 됐든 지수든 혹은 뭐 실적과 그 해당 회사의 어떤 주가라든지 이거는 좀 구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비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좋다고 계속 좋아질 거냐, 뭐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계속 오를 거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요 앞부분 실적 혹은 이 경기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좀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회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냐면은 분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SKT 분할 이야기 나오고, 뭐 HFR의 어떤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LG화학의 또 분할도 있고, 분할 내용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은데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냐면, 일단은 크게 그냥 좀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21만 원을 버는 이런 어떤 투자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회사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근데 100만 원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 받고 실제로 사업을 해서 21만 원을 벌었다면 수익률은, 이 회사는 21%의 어떤 수익이 난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 수익분을 전체 뭐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얼마에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고민이 있겠죠. 우리는 그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중에서 유통하는 뭐 시중금리가 만약에 뭐 3%다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3%보다는 높아야 될 것이고, 적어도 한 6%는 돼야 되는데, 그래도 주식이란 어떤 리스크까지 프리미엄을 얹어줬을 때, 그래 나는 한
10% 정도면 10% 정도의 이익이 기대할 수 있다면 나는 투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투자자는 이 회사 이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해서 121억이 되는 이 사이에서 이 투자자는 한 1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21만 원을 벌었을 때, 그죠? 110에 사도 10%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나의 기대 수익이 10%가 아니라 나는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원해라고 한다면 현재 시중에서 110에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110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0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비싼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에 따라 이렇게 같은 회사의 주가여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 100만 원짜리 회사가 121억이 되는 이 과정에서 근데 이 회사에 거래되는 주가가 150만 원이다. 이러면은 좀 애매한 것이죠, 이것은. 이거는 거품이 껴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추가로 더 돈을 얹어서까지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저희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실물 시장에서 이 회사의 그 이익이 얼마로서 얼마가 버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실제로 그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같이 동시에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뭐 어떤 적정한 주가의 위치를 뭐 구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은 비싸구나 싸구나 정도를 판단한 상태에서 나의 어떤 기대 수익에 부합한다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말이 좀 삥삥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아까 어떤 회원이랑 통화했을 때 광주 지역에 현재 뭐 한 4억 정도면 최근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대충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면 아주 새로 짓는 좋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누군가가 8억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느낌적으로 이거는 비싼데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비싼데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누군가 만약에 1,000만 원에 판다. 1,000만 원에 판다 이러면은 이건 뭐야 너무 싼데? 그러니까 뭔가 이거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거지만 정확한 어떤 가격이 그 아파트의 적정한 가격인지 몰라도 적어도 싸고 비싸고 정도의 어떤 뉘앙스라도 안다면 나의 기대 수익에 맞는 어떠한 가격대가 올 때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요. LG화학이라든지 SK텔레콤의 어떤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싸고 지금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LG화학은 지금 비싼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SK텔레콤은 저평가된 위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분할하고 나서도 LG화학은 비쌀 것이고 SK텔레콤은 쌀 것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한 요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이 존재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도 없고 한다라는, 오늘도 SK텔레콤이 좀 하락을 좀 크게 했는데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조금 더 빠지더라도 굳이 SK텔레콤을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들고, LG화학은 분할 이전에 이미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였다면 물량을 줄이겠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회원분이 이런 또 문의를 하셨는데요. HFR 부활의 어떤 증자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자를 하는데 매도해야 되느냐, 혹은 뭐 또 더 싸게 지금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은데 뭐 더 사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증자라는 걸로 딱 국한해서 보면 애매합니다. 그 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한 종목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당시 때 금리 상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의 어떤 성장률도 역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 종목을 좀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에 작은 어떤 이벤트, 증자도 저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 일단 회원분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뭐 LG 화학이든 SK텔레콤이든 뭐 증자, HFR의 증자든 주주를 위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봐요. 회사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그렇죠? 바란다면 그 회사의 선택에 동의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HFR의 어떤 증자가 치명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좀 고민해야겠지만, 이 회사를 보면 현금성 자산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엔텔스라는 종목을 인수하면서 현금이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 투자에 의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주 발행 뭐 90만 주 정도는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뭐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회사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만 이 회사의 HFR의 이 현재 이 적정 주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의 위치는 조금 싸지는 않은, 적정 주가보다는 좀 높은 정도의 위치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래는 저평가일 테고 이 위에는 고평가일 텐데, 아직 이 회사의 성장성으로 보면, 내년의 성장성으로 보면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가 싸지 않으니 비중이 많지 않다면, 싸지 않으니 흔들릴 수 있다 충분히. 근데 다만 비중이 많지 않다면, 이런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해서 싸진다면 저는 추가 매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이만큼까지 성장할 것, 이 회사의 실물 자산들이 실제로 돈을 벌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121억을 벌 과정인데 현재 요 언저리에 주가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싸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현재 이 위치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갔을 때 어떤 기대 수익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날 수 있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이벤트로. 그래서 어떤 뭐 분할이든 증자든 어떤 이벤트로 기업을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황은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가는 좀 많이 비싸진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0억짜리 회사가 121억을 벌 건데 이거를 현재 뭐 105억에 팔면 살 수 있겠죠. 이만큼의 어떤 기대 수익이 충분히 나오니까. 근데 현재 한 120억 정도에 판다. 그러면 사봤자 수익률이 얼마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겠죠. 비쌀 때 사면. 회사는 좋은 회사지만 21%의 기대 수익이 나는 훌륭한 회사이지만 현재 주가가 비싸면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 각 종목에 맞게 이익 실현할 거는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현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막 무언가를 살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웬만하면 매수보다는 내 포트폴리오를 되돌아보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참 말주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만 보지 말자. 이, 이 주가를 기준할 수 있는 것은 그 뭐 실적이든 어떤 경기든 이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는 순간에 싼지 안 싼지는 사람의 어떤 사람마다 기대 수익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떤 회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신규로 뭔가 사기가 좀 버겁습니다. 버겁고 지금은 오히려 그냥 홀딩하고 있는 애들이 더 많고 가만히 있는 애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튀어 올라갈 애들은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재미가 없네요. 생각해 봤더니. 예. 그래도 아무튼 오늘은 뭐 요 정도 방송이고 그 얼마 전에 요런 것을 하나 카페에 올렸는데 GDP 비율과 시가총액을 이렇게 비교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GDP 비율이 1을 넘어가는 이런 구간들 코스피로 따지면 이런 구간인데요. 지나고 났더니 이 구간에서 보통 뭐라고 할까요? 거의 이제 상승의 끝인 구간이 이제 과거 한 20년을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과거와 같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사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공격적으로 막 사는 구간은 3월 달이었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3월 달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못 샀고 지금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일단 기준을 어떤 실적 그날의 어떤 경기 요 하나만 혹은 주가 이렇게 하나만 따로 떨어뜨려 볼 수는 없고 동시에 같이 비교했을 때 같이 비교해야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좀 많은 종목들이 비싸지고 있어서 살 종목도 마땅히 없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좀 횡보가 길어지면 차라리 그러니까 길어져서 실적과 어떤 주가의 괴리가 좁혀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실적이 괴리가 좁혀질 시간도 없이 주가가 미리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년까지 어떤 경기를 보면 과거 3월달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무서운 급락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은 뭐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길게 보는 입장이라면.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은 뭐 다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좀 길게 본다면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팔아버리고 좋은 회사를 막 팔 것도 아니다. 약간의 조정으로. 근데 다만 그 종목이 어떤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 것들은 이익 실현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평가에 있는 애들이 시장이 흔들린다고 같이 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 이렇게 좀 횡성수설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